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입니다. 여야 중진들의 단판 승부 하이킥 정상회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중진 의원님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청취자들이 두 분 너무 점잖으시다라는 원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아, 원내 그러시구나. 수석 부대표를 같이 해갖고 아, 원내 수석 부대표면은 항상 협상의 통로잖아요. 아이 그러면 저희들 네.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늘 만나갖고 대화하고 또 결론을 내고 그렇게 했었죠. 그게 벌써 만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예, 이게 좀 복원돼야 되는데 너무 정치가 아니,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타협점은 방송 끝나고 두 분이 식사하면서 찾으시고 좀 이렇게 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50분간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도 제안됐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이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보수 빅텐트 행보 총선을 앞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평가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또 박 전 대통령이랑 가까우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원래 김기현 대표가 올 3월에 당 대표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3월달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네. 찾아뵙고 4월 19일 날인가 또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절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게 4월 19일 날 네. 그 우리 4.19 추도시 행사관으로는 못 갔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한 거의 뭐 한 5개월 지나서 성사가 됐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만난 거 특히 네.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크레딧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보수 빅텐트다 예.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나간 얘기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인 예방 준비된 예방 차원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보수 빅텐트보다는 이분이 어떤 당의 뿌리 이제 TK 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네. 뿌리를 찾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김기현 대표 리더십의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진 행보가 아닌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확보. 근데 네. 저는 뭐 예, 정성호 생각하는 의원님. 게요. 예. 그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뭐 누나 동생이라는 아니, 이야기를 다 그렇지.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그 여당에 도움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네? 보수 빅텐트 하면은 보수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강경 우익 보수도 있고 중도 합리적인 보수도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 또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유승민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다 내친 상황에서 네. 탄핵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그런 전 대통령하고 만남이 보수 전체를 갖다 아우르는 그런 보수 빅텐트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 내에서는 함적 보수는 배제한 채 뭐 최근에 국방장관으로 지금 임명된 신원식 의원 신원식 같은 의원이요.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본 극우 느라이트 또는 뭐 일배성 그런 보수이신 분이신데 이런 분들을 그 여권 권력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좀. 그래서 이 예, 우리 윤 정성호 의원님 말씀 지적에 동의하는 게 일단은 동의하세요? 아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당내에 네. 어떤 화합이 우선시돼야 된다. 네. 이 김기현 대표가 등극하신 다음에 당내 이제 탕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얘기를 뭐 많이 하시죠. 연포탕 뭐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연포탕에서 소외된 분 예를 들어 좀 전에 이제 특정인을 거명을 했습니다만 유승민, 이준석 뭐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의 화해 이런 예. 게 먼저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 네. 내부적으로 누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네. 덧셈 정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의 지지를 모을 수 있게끔 당의 변화와 네. 혁신이 있어야 된다. 또 당이나 어떤 국정의 기조 변화를 통해서 중도까지 최근에 보면 이제 제3지대 창당론 있지 않습니까? 네, 막 나오죠. 양양자우 의원, 뭐 금태섭 전 의원 네. 그런 분들이 우리랑 함께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당이나
어떤 기조에 있어서 변화, 국정의 기조죠. 이런 게 변화가 있는 게 훨씬 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 의원님, 예. 그 오늘 언론에서는 좀 뭐 아까 장성철 그 예. 소장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술이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위 어느 박근혜 걸요? 전 대통령을 만나서 보수 빅텐트를 그러니까. 만들면 수도권 위기론이 그거는- 돌파된다 이런 얘기. 그건 정말로 저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그거 돼요. 예. 박 대통령을 찾아뵙는 거하고 수도권 위기론 극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121석 수도권 의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전시 미래통합당 의석수 몇 석인지 아십니까 그때? 20석 정도. 20석도 안 돼요. 16개예요. 16개. 하여튼 20개가 안 121석 됐어요. 중에 16개예요. 예. 그리고 박근혜 이분이 비대위원장 시절 2012년이죠. 그때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152석을 승리했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 몇 석을 얻었냐. 예. 그때 43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전체로 의석을 이겼어도 수도권에서는 졌다. 그래서 수도권의 위기는 거의 상존돼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수도권 위기를 몰라요. 제가 수도권 위기를 계속 제기를 하면은 수도권 위기 없다. 없다고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기합니다. 수도권 위기 실체가 없고 그거 언론이 만들어낸 거죠. 아니 세상에 결국 어떻게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 나라와 당을 이끌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김기현 수도권. 대표님, 예, 좀 우리 윤 의원님 말씀 좀 그래서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을 하나 봤더니 여론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수도권 여론조사하면 저희가 가끔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네. 일단은 샤이 민주당 예. 지지자들, 샤이 민주당 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송영길 전 당 대표의 뭐 돈봉투 의혹, 뭐 네네. 또 친명 비명 간 갈등, 뭐 김남국 코기 등등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바닥의 여론은 밑바닥의 여론은 정말 윤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 그렇게 느끼세요? 수도권이시잖아요, 우리 정 의원님도. 아니, 저는 뭐 수도권 북부. 야당이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 다만 예. 수도권에 중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여야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 관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망하는 네네. 분들이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예. 여당의 지도부가 됐다고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뭐 윤상현 의원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예. 걱정이에요.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분들이 같이 배 타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상현 의원한테는 제가 굉장히 그 걱정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사실은 여당이 중심을 잡고 예, 국민들을 통합해 나가면서 네, 수도권 네. 민심을 잡아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일도 있고 최근에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최상병 그 사건 처리 과정이라든가 네네. 또 최근에 뭐 신원식 또 유인촌 이런 분들 장관 임명하는 게 네네. 그게 되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라든가 치우친 방향으로 가는 게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일부터 낙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사실. 네네. 여당이 지금 자폭하러 간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정말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제 역할을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 못하니까 정부가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윤 의원님. 덧붙이면 이제 예, 이 민주당 얘기 좀 하려고 바닥 이제. 민심은 예. 이렇게 예.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자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많다. 왜냐하면 우리 당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경우에도요. 네. 내년 총선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어느 당을 찍을 거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당 찍겠다는 여론이 10% 이상은 없습니다.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예. 민당 지지자가 50이면 국민의힘 37입니다. 예. 이게 아주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네네. 우리는 이 수도권 위기의 본질이 뭐고 또 정말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위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 혁신에 일 먼저 주도적으로 선제력 띄워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배 승선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배 안 태워준다 그러니까 이철규 그게 제일 의원이 걱정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같은 분 배 안 태워준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 대표 말씀 예.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법연수원에서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상태를 잘 아실 텐데 지금 사실 건강이 15일째인데 오늘이
상당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단식을 좀 중단하시라 이런 말씀까지 했단 말이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의총 중간에 나와갖고요. 예. 그 대표실에 갔습니다. 보통 뭐 제가 가면 웬만큼 힘들어도 일어나 앉죠. 근데 오늘은 이제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는데 뭐 눈도 굉장히 흐릿하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이게 어쨌든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이제 지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뭐 한 35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 네.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고통에 대한 내성도 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고통에 강해 이 사람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상하고 있는데도 그런 정신력과 의지로서 지금 견디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뭐 낮에도 그 당 대표 주변에 당직자들한테도 내일 정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사의 전문 의사의 소견을 받아갖고 뭐 의사들 판단에 따라서 뭐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윤 의원님.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이 뭐 사실은 뒷말이 약간 찜찜합니다. 명분 없는 단식 이렇게 국민들이 별로 호응하지. 그냥 앞말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도 당 대표는 예. 그런 말씀에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왜냐 당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좀 톤다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과거에 이 단식하신 사례를 보면 YS가 85년도인가요? 네. 23일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또 DJ 이분도 예, 지방선거 90년도인가 13일 단식했습니다. 그분들 단식할 때 보면은 명분이나 목적이나 이 뚜렷하고 국민적인 공감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면 민당 내에서나 이렇게 의아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국민도 의아해하고 그래서 이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명분 없는 단식이다. 솔직히 야박한 소리라고 들릴지 몰라도 당 대표 관련해서는 그게 오늘 네네. 이재명 대표가 바로 또 이 부분을 참지 않고 바로 정성호 의원님 나오십니다.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하는 얘기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예. 야당을 반국가 세력 또 반대하는 시민들 갖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네. 장관들에게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셨죠. 장관들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사들 앞세워 갖고 마구잡이로 국민들을 다루고 포갑적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포갑과 폭정을 중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을 네. 쇄신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왜 명분이 없습니까? 야당이 그럼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구체적인 요구죠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요 대통령은 사실 뭐 어쨌든 야당 대표를 만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당 대표가 명분의 유무를 떠나갖고 야당의 당 대표가 15일이나 단식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방문해 갖고 네. 그래도 한번 대화해보자고 그간에 선한 점 있어도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야말로 카메라 앞에 보면서 회의 도중에 그러면서 그렇게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식 중단한다고 하는 게 그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도 어떡합니까? 윤 근데 의원님. 이 사실 신 변호사님 이제 사실 이제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네. 국민분들이 느끼실 거고요. 네네. 사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당사자로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바로 이제 단식을 했거든요.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는 게 체포영장이죠. 그게 오는 게 이 초일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지를 위한 이제 방탄 방탄 단식이 단식이다. 아니야 이런 거고 제가 김기현 대표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이거 하면 만나야 되는데 이게 없냐 했더니 이 서로 불신감이 팽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번 만나서 같이 밥 한 번 먹고 술도 한 잔 돌리고 하자 했더니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겁니다. 술이나 밥은 친구랑 먹으라고 그러고. 또 같이 지난번에. 협상을 하자고 그랬더니 또 협상할 때 카메라를 또 다 녹음을 찍자 그러고. 근데 그건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불신의 아니고. 벽이 있는데 사실 이제 찾아가는 거 저도 이 사람이 여당 대표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그렇죠. 가서 단식 보통. 중단해라. 아니면 뭐 건강 지켜라 이거뿐만 아니라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선물 보따리. 줄 게 없다. 적어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국정의 쇄신 개각이든. 그래서 저는 이종섭 장관 개각 전에 한번 갔었으면 그래서 이재명 그걸 대표가 선물로. 하는 걸 보고 사실 개각을 대표도 우리 김기현 대표 중앙에다가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용산에다가 그것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명분이 돼서 풀 수 있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국민들의 인식은 정치하는 게 결국 인식의 게임 아닙니까? 네네. 국민들은 왜 저 여야가 대화도 안 하고 단식하는데 안 찾아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인간적인 도리상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얘기도 하는 거 아무리 선물 보따리가 없더라도 한번 찾아가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전쟁 같고 정치가 실패하면 그 부메랑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결국은 여야 공이 오는 거고요. 네. 전국적으로 누가 더 많느냐. 우리 정부 여당입니다. 부메랑이 정부 여당.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입니다. 정부 여당이 부메랑이 올 텐데 그거를 미리 해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가 선물 보따리가 없어도 한번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내일 당장 실어 날려야 됩니다.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빨리. 이재명 대표를. 예. 자. 그 잠시 전에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여당 다수 당선 37%, 야당 다수 당선 예, 예. 50%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나거든요.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석 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그 사전 단계로 수원지검에 있던 사건을 중앙 지검으로 타관 이송이라고 하죠. 네. 타관 이송을 했단 말이에요. 넘긴다고 한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합쳐서 사건 그 병합해 가지고 영장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것보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데가 더 관심사인 겁니다. 영장은 칠 것 같고. 영장 뭐 영장이 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는 건 좀 저는 뭐 예단하기가 좀 예.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이 1년 반 이상 수사됐습니다. 네네. 그 나온 증거가 없어요. 결정적인 물증들이 없고 그야말로 그 관련자들의 진술도 매우 신빙성이 없는 진술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증거가 없는 수사인데 왜 그렇게 증거가 없이 수사를 하냐. 저는 이게 그야말로 정치보복 또는 정적 제고용 기획수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고 하면 저도 변호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네. 영장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수사 과정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피의자라든가 참고인이 조사하고 나오면요. 조사한 조서의 내용이 바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검사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공무상 기밀 누설이고 피의사실 유포고 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그냥 네.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네. 수사 과정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가 전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정의롭지 못한 수사 또 정당하지 못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정성호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예. 친명계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친명계 자장으로서. 친명계 정도가 아니라 35년 형동생 하시는 사이 아닙니까? 아니, 저는 자장. 이재명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의원님. 이제 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단식 중인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가결하자. 비명계 목소리를 이 감히 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단식 중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라면은 네. 또 그런 데서 말을 못 꺼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이제 영장실질 심사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과거의 발언을 보면은 일단 대선 때 부채권 포기하겠다 공약을 하셨고. 네. 지난 우리가 6월 달인가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불체포권 특권 포기하겠다. 영장이 네, 오면은 내가 직접 가가지고 출석해서 내가 당당히 본인이 실질심사 말씀하셨죠. 받겠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민당 의원들한테 체포영장 가결시켜달라. 공개적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증거 9월 9일 날도 9월 12일 날도 증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증거가 없으면 영장 실질심사 때도 기각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당 의원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서 결국 영장에 대해서 가결시켜달라. 라는 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야, 이재명이 있으니까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니 그 영장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 말이 증명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되면 검찰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진짜 속내는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이재명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아, 그런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뭐 일각에서 자꾸 방탄 얘기하는데 방탄용으로 단식한 게 아닌 거고 그다음에 영장 관련해서는 체포 동의안이라는 제도가 어쨌든 간에 헌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행정 권력의 그 부당한 의회에 대한 압박에 네. 대항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둔 거기 때문에 전 이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아직은 보고 있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와 본인 입장에서야 나는 어떻게든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사실 8월 중에 네. 회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검찰이 소환해 갖고 조사해서 영장 청구했으면 됐어요. 네. 그럼 그냥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8월을 넘기고 9월 달에 들어가고서 추석 앞에. 네, 추석 앞에 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 우리 당에는 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총선에 승리한다. 그러니까요. 이 어떠세요? 인식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아, 셉니까? 근데 이런 왜 자꾸 인식을 물러나라고 아니 그래?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은근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그렇습니까? 생각이다. 네, 윤 의원님 우리에게 생각은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사법 정의의 실현이고 또 정치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 때 당당히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근데 체포 영장이 이제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또 영장 실심사에서 기각이 될지 발부가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안 되더라도 네. 결국은 본인이 재판에서 구속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반드시 결단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 이재명 대표 결단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물러날 이재명 거다? 대표 스스로 대표 물러납니다.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민주당의 재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제가 보기엔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결단해서 비대위로 전환시키고 그래야 본인이 감옥에 가서도 살아올 명분이 있고요. 네. 사법 복권한 후에 다시 정치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국에 빠진 민당을 위해서 곧 12월 1월 사이에 이재명 대표 반드시 결단할 거다. 야, 그래서 전략을 다 이런 짜주시는데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이재명 대응을 대표 해야 체제로. 된다라는 그래서 이거에 말씀이시죠. 대해서 윤상일 우리가 의원이 예. 여당의 지도부가 아닌 게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선제적으로 저는- 먼저 우리가 네. 주도적으로 변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혁신위원회를 띄우자. 혁신위원회를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당 지도를 보강시켜서 수도권이나 2030 주도층에 맞는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과 공약과 인물들을 발굴해내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당 결국 전략만 말씀하시는 이재명 거죠. 없는 그래서. 민당을 대비해 가자. 선제적으로. 제 주장.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결단할 희생함으로 겁니다. 인해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할 것 같다. 거기에 대응할 만한 국민의힘의 전략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쨌든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정 대표는 어쨌든 내년 총선의 승리가 예. 민주당의 사발이 달린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당면한 현안이 뭐 체포 동의안의 가결 여부, 영장 신문 문제인데 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예. 체포 동의안에 관계가 없이 이게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영장에서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을 정비해 갖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단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윤상현 의원이 먼저 예상을 해주시고 결단할 겁니다. 전략을 그거에 짜주셨어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님의 의견이 예. 채택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당에서. 자, 하이킥 정상회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정성호 두 중진 의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